입사팀이라는 게 이제 이분이 저희하고 다행히 연봉 협상도 잘 조율이 되셔서 입사를 하셨다. 자, 이러면 이제 끝났고 다음 포지션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식당뿐만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 노쇼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터뷰에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고요. 입사 오늘 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연락이 두절이 되고 전화를 또 받지 않고 안 오시는 거죠. 뭐 그나마 요즘에 어떻게 보면 문자로라도 저 안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오히려 땡큐인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사고를 당하신 건가 좀 저희가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저는 채용 프로세스가 끝나지 않고 계속 IN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VCNC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선은 신규 입사자분들이 잘 랜딩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신규 입사자 웰컴 런치 제도인데요. 이제 보통 새로 입사를 하시게 됐을 때 조직이 뭐 10명, 5명 작을 땐 전체 회식을 많이 진행을 하시겠죠. 근데 그 소속팀에서 뭐 회식이라던 전체 회식 같은 거 외에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하고 저희가 아마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뭐 스타트업은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협업을 많이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뭐 A팀에 들어오신 분도 분명히 C, D팀하고도 일을 하실 일이 많은데 이제 그때 뭐 얘기하시면서 차차 친해지시는 것보다 저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서로 좀 친해지시기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웰컴 런치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웰컴 런치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신규 입사자 한 4-5명 정도 모이면 시작을 하고 있고 보통 5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비교적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규모의 인원이 한 5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명, 5명 기준으로,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 1명당 4-5명씩 참석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쓰고 있는 부분은 제일 왼쪽, 그 다음에 가장 상단 이렇게 날짜하고 사람 이름만 쓰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원분들께서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룰은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새로 오신 그 입사자가 소속한 그 팀은 제외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같이 식사하실 기회가 더 많으실 테니까 다른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빈칸을 드리면 이분들께서 다 장난도 많이 치세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공교롭게 어떤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뭐야? 썸이야? 뭐야? 약간 이러면서 좀 장난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사내에서 영어 이름을 쓰고 있는데 뭐 영어 이름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뭐 이 이름의 의미는 뭔가 이러고 낙서도 하시고 이렇게 좀 직원분들께서 좀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웰컴 런치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 조직 문화라든지 좋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파가 되거든요. 이건 꼭 HR이 주도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일어나는데, 보통 이때 어떤 말들 많이 하시냐면요. 뭐 예를 들면 새로 오신 어떤 분에게 VCNC 어떤 거 보고 오셨어요? 그거 저희 안 돼요. 이렇게 좀 그런 캐주얼한 얘기부터 해서 저희가 사내에서 저희가 회사에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웰컴 런치 같은 걸 통해서 좀 직원분들끼리 교류가 잦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저희의 어떤 관여가 하나도 없는 사내 동호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림 교실이라든지 기타 교실, 그 다음에 대굴대굴이라고 하는 당구 교실, 볼링 교실, 볼링 그런 동호회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생긴 그 노래방 동호회, 간주 점프라는 동호회도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회사에서 뭐 어떠한 지원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분들께서 뭐 업무 후에 우리 가볍게 좀 즐기면서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생각보다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이제 그런 게 슬랙 채널이 이제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구성원들 분께서 동아리 홍보도 하시는 거죠. 고양이 관심 있으세요? 그럼 저희 냥코 네코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 고양이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사료 나눔도 하고요. 뭐 정보 공유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께서 좀 업무 외적으로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 교류하실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웰컴 런치 인증샷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직원분들께서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그 같이 했다는 그거 인증샷을 재밌게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뭐 식사를 하고 있는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찍어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약간 경쟁처럼 돼가지고 컨셉을 잡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는 2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도대체 이게 무슨 컨셉인지 알 수 없게 분명히 런치였는데 뭐 현대 사우나 앞에서 이제 되게 무슨 그 자켓 사진처럼
본인들께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뭐 우리 이렇게 랩 곧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도 올려주시고 하시면서 조금 직원분들이 더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각 팀별 OJT인데요. 사실 HR 담당하시는 분이 한 회사에 뭐 많으면은 요즘에 뭐 2명, 그러니까 좀 크지 않은 조직이라고 했을 경우에 많지 않으면 2명, 어떤 회사는 이제 한 분이 뭐 총무, HR, 뭐 그 급여 정산까지 굉장히 다양한 롤들을 하고 계신데, 자, 이 OJT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뭔가 너무 삼성이나 LG에서 하는 그런 구름 연수 같은 느낌인 건가?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OJT는 저희 직원분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팀에 합류하셨을 때 그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 저희 회사에 조금 더 잘 적응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뭐라도 하나 만들고 싶었고, 그게 스타트업이니까 바로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팀별 OJT를 이제 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됐던 것들은 그 실무자 분들께서 그 각 팀의 일도 바쁜데 내가 지금 우리 팀 새로 온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팀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잘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 OJT를 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팀이 다른 팀분하고 협업하실 때 이 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 2번 정도밖에 시행을 얼마 시작한 지 되지 않아서 2번 정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할 때 아예 제가 그분들 부담 좀 덜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드렸어요. 무조건 팀당 최대 15분, 그리고 가장 권장하는 건 10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자료를 만드시건 만드시지 않건 그건 자유시고, 뭐 예를 들면은 뭐 BX팀이라고 하면 지금 만들고 계신 물건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서서 저처럼 구두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형식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아예 드렸어요. 3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팀이 무슨 일 하는지 이거 상세하게 말해줄 필요 없고, 지금 그냥 우리 팀이 당장 하고 있는 일, 뭐 예를 들면 UX, UI 팀이면 뭐 사용자들의 그런 화면 보여지는 화면을 우린 주로 만들고 뭐 이런 기획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간단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팀 사용 매뉴얼. 그 사용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우리 팀 같은 경우에 주로 다들 오전에 작업을 많이 해서 혹시 우리 팀하고 팀회의를 하고 싶으시면 우리는 주로 오후가 좋아요. 그리고 뭐 우리 팀은 정기적으로 목요일에 어떤 뭐 코드 리뷰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은 가급적 좀 피해주세요 라든지,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슬랙으로 먼저 이런 질문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슬랙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라든지, 우리 팀이랑 일할 때 이렇게 조금 매너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더 좋아요. 이런 것들 이제 2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하나는 다들 채용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팀원을 구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팀에서 원하는 인재상 어떠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이분들한테 어필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 3가지만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OJT를 진행했을 때 의외로 놀라웠던 거는 신규 입사자분들은 당연히 만족을 하셨죠. 이거 당연히 만족을 하셨는데, 신규 입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의 현업에 있는 매니저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OJT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하나를 파서 혹시 뭐 자료 올려주실 게 있으면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한 3, 4년 재직하신 분이 저는 근데 저 팀이 이 일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회의했었는데 그 팀 이 요일에 회의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OJT 중에 하나 괜찮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사 미팅할 때도 한번 진행을 했을 정도로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규 입사자 OJT 받으셨던 분께서 그분은 이제 비즈니스 팀으로 이제 입사를 하신 분이었는데, OJT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UX UI 디자이너 누구 있는데, 내가 아는 누구 PM 있는데 이 회사랑 잘 맞을 것 같고, 그 매니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역량 딱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해서 내부 추천도 해주셨고, 실제로 잘 진행이 돼서 입사를 하신 케이스도 여러 건 있어서 저는 이것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OJT 관련한 그냥 화면 2개 캡처해봤는데,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캐릭터 아트 팀에서 저희 회사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회사의 가치, 저희 일하는 그 코드 오브 컨덕트를 제작했던 팀이 바로 캐릭터 아트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트 팀에서 이걸 어떠한 컨셉으로 진행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주셨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 아트 팀의 OJT이자 또 한 번 저희 회사의 가치, 저희 회사의 비전, 저희 회사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원자분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과정이었고, 이제 옆에 있는 게 UX UI 팀의 OJT 자료 중 한 페이지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약간 찌푸린 회색 표시가 저희는 이렇게 일 요청 주시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는 이렇게 일을 주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다들. 보통 이제 UX UI 팀이 어떤 업무 요청하실 때 이거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볼드체 해주시고 여기 빨간 줄 쳐주세요 라고 전달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다들 좀 능동적으로 일하고 팀마다 좀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은 똑같으시잖아요. 역시 저희 UX UI 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런 요청보다는 이 화면에서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이렇고 저희의 지금 우선순위 이런데 유저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고민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UX UI 팀에서도 훨씬 이분들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이 부분에 볼드체라고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기를 왜 강조하려고 하는지 UX UI 팀에서 분명히 또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처럼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일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런 OJT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바로 현업에서 이제 협업을 하고 있을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세요. 네. 확실히 능력 있는 분들은 언제나 움직이게 돼 있어요.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인재도 움직이잖아. 네. 요즘에 지원자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오래 길어야지 근속 연수 3년? 2년, 3년이면 되게 많이 근속하신 거고, 사실 능력 있는 분들은 입사하시고 나서도 계속 헤드헌터 분들한테 전화 받으시고 링크드인한테 메시지 오시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리텐션도 또 하나의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그 사전 인터뷰 때도 이제 저희는 이제 구성원의 커리어를 함께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터뷰 마지막 컬처 인터뷰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여쭤보는 부분이 어떤 커리어 패스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실 때 즐겁고 모티베이션 되시는지를 많이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그 리포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HR도 그 현업에 있는 매니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시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면 그분이 뭐 1년차,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엔 개발도 관심 있으시지만 전반적인 비즈니스도 관심 있으셔가지고 좀 폭넓은 그런 기획이라든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분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도 HR이 현업팀 매니저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한 굵직굵직한 그 개발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파이콘이라든지 JS 콘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HR이 먼저 나서서 그분들에게 자료를 이제 그 정보를 드리는 거죠. 이때 이런 행사 있으신데 관심 있으세요? 혹시 가실 계획 있으면 저희가 조금 뭐 도와드릴까요? 라든지,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유익한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봤을 때 이제 최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 커리어 고민을 이제 매니저분들뿐만 아니라 주니어분들, 이제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도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기대하시는 바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요즘에 뭐 이런 스터디 되게 많이 하신다는데 관심 있으면 제가 어레인지 해드릴까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HR에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대1 원앤원 리뷰 제도인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VCNC는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성과 관리 그리고 피드백 제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일할 수 있을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팀 매니저하고 팀원하고 이제 1대1 리뷰 제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1대1 리뷰 같은 건 이제 사내보다는 이제 회사 밖에서 간단히 커피 마시면서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아쉬운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런 것들도 두 분 나가서 얘기하고 오세요라고 하면 특히 개발팀 분들 서로 멀뚱멀뚱하게 앉아 계시다가 커피만 마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 얘기가 없거든요. 원래도 그들은 다 이제 코드로 얘기하고 슬랙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색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HR이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지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팀의 지금 원앤원 리뷰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팀원분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작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깃거리를 드리는 건데 보통 1대1 리뷰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이제 입사하신 지 한 달 되셨는데 잘 적응하고 계세요?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떤 거예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좀 기대하신 거랑 부합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재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지금 뭐 요즘에 가장 고민은 어떤 거세요? 뭐 앞으로 커리어에 관해서 조금 회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라든지 그런 질문들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초창기에 잘 이제 정립이 되면 이제 저희 지금 캐릭터 같은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더 이상 HR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팀 매니저분께서 직접 이제 질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아트라는 거는 조금 되게 이제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 팀 같은 경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비트윈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귀여움은 무엇인가요? 귀여움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잘 돌아가게 되면 현업 매니저분께서 직접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떤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좀 더 잘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걸 서포트하면 될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좀 얘기하는 자리라는 그 맥락을 잘 전달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는 1대1 립시트가 뭐 현업 매니저하고 HR만 볼 수 있게 돼 있고 뭐 운영진이라든지 다른 C레벨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일할 수 있게 어떤 부분에 서로 좀 조율하면 될지를 얘기하는 그런 피드백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잠재적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진짜 사내 추천 제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사전 인터뷰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에 핫한 뭐 채용 채널 어디예요? 라든지, 뭐 이제 점점 회사가 커지는데 뭐 괜찮은 뭐 헤드헌터, 서치펌 통해서 그런 조금 전문적인 리크루트 채용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훌륭한 리크루터는 사내에 있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그 팀원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사내 추천제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 사내 추천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직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려요. 당신같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역량 잘 발휘하고 계신데 당신이 직접 당신과 일할 더 훌륭한 동료를 제안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내 추천 제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아는 이력서를 대신 전달해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내 추천 제도에 아주 간단한 포맷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직원분께서 추천하시는 직무 그리고 이 지원자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VCNC는 이제 같이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핏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이분이 오셨을 때 우려가 되는 점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걸 먼저 알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우려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현재 상태 이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회사에서 불만족하셔서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분 너무 지금 현재에서 만족하고 계신데 내가 이분 뭐 10년 넘게 뭐 5년 넘게 알아왔는데 너무 훌륭한 인재여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꼬셔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지금 움직일 생각은 없으니까 HR에서도 최대한 도와주세요라든지 이분의 지금 현재 상태까지 해서 이제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직원분께서 이런 간단한 사항을 이제 슬랙으로 가볍게 주시면 저하고 이제 현업 매니저분하고 이분은 저희가 지금 뭐 현재 진행할 만한 분인지를 검토를 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는 이분을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인재 꼬시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꼬시기 작전에 필요한 비용 부분을 저희가 이제 대드리고 뭐 이제 좀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1인당 5만 원 선에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규율은 가지고 있거든요.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영화라든지 뭐 그런 노래방 이런 거를 제외한 부분 뭐 간단한 음주나 식사 이런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저희랑 미팅하고 2번 정도 더 그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입사를 하시고 이제 재직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현재 개발자는 200만 원 보상금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개발자는 100만 원, 그리고 인턴의 경우에 이제 30만 원 이렇게 보상금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사내 추천 제도가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 부분을 잘 셀링하는 거는 뭐 그 어떤 채용 사이트라든지 어떤 헤드헌터보다 더 유능하신 분을 많이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정말 강조하고 싶고요. HR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지금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뭐지? 우리 회사 왜 다니시는 거지? 솔직히 더 좋은 오퍼 많이 받으시는데도 우리 회사에 계속 남아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필요가 있고, 저희는 이제 저번에 한번 서베이를 해봤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기대하는,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좋은 동료들, 좋은 조직 문화, 빠른 의사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나왔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회사와 이제 회사가 구성원들 이제 대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간극이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제 어떤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잘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채용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지원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오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대외적으로 뭐 채용 행사 나가셨을 때도 저는 그냥 뭐 우리 회사는 돈 이렇게 많이 줘요라기보다는, 뭐 요새 뭐 우리 잘 나가요라기보다는 저희 회사에 오셨을 때 가장 그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리고 실제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도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셀링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셀링 포인트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게 저희의 이제 그 TCIF랑 커미티라는 제도인데, TCIF는 저희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타운홀 미팅 전체 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타운홀 미팅은 저희 필참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대표에게 직접 물어볼 얘기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건 자유재량이고, 그래서 시간도 일부러 금요일 오후 6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그냥 참석 안 하시고 그냥 빨리 퇴근하셔도 돼요. 보통 저희가 진행할 때는 6시부터 6시 20분 정도까지는 이런 스피치 같은 게 있고, 6시 20분부터 7시까지는 뭐 피자라든지 그런 치킨 같은 거 주문해서 가볍게 그냥 서로 이제 드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20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제 대표가 회사분들에게 지난달에 우리 회사 이슈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이 됐고, 지금 이번 달에 가장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건지를 내부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부 I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어서 사실 굉장히 좁은 조직이긴 하지만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 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팀에서 우리 이런 성과가 있었는데 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라든지, 어떤 팀에서 요즘 이런 이슈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들 지나가면서 좀 응원해 주자고요. 뭐 이런 좀 그 각 팀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축하할 일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 아트 팀에서 그 이모티콘이 굉장히 저희가 성과가 좋아서 1위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때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다든지 해서 그 구성원 분들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 그 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 서로 같이 축하하고, 또 이제 반대로 어려운 건 같이 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네, 저희도 이날 하루는 이제 익명 게시판이 열리는데, 네, 이때 그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작성자는 누군지 모르고 질문이 올라오고 옆에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 이제 버튼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있는데, 정말 이때 질문 웬만한 그런 투자 유치 때보다 더 심각한 질문 많이 올라오고, 네, 이게 바로 저희 얼마 전 저번 주에 있었던 TCIF 때 있었던 질문인데, 처음 딱 질문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 이런 질문도 해요. 네, 기소법 관련 부분 판결까지 얼마 걸릴지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 좀 시리어스하게 여쭤보고,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아, 이건 대회비니까 안 돼요라는 말 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가장 더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저희 직원분들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게, 이 TCIF에서는 뭐 저희 어떤 포지션, 뭐 심지어 뭐 인턴, 대학생 인턴, 이제 들어오신 지 한 달 안 된 뭐 이런 분들도 다 참석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턴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다른 회사에서 되게 인턴 여러 번 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주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당신이 지금 위치에서는 물어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 만족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커미티라는 절차는 이제 저희가 그런 아까 처음에 잠시 말씀드렸던 그 어떤 포지션의 어떤 분들이라도 사내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수 있다는 제도인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화면 관련해서 뭐 타다 앱 쓰다 보니까 이런 점 좀 불편한 것 같았는데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거를 그 커뮤니티 회의체에 들어가시는 이제 UX UI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분이 이걸 조금 더 디벨롭해서 회의체에 들어가서 그분을 대신해서 스폰서처럼 그분을 대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제안자분에게 이게 어떠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슈도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슈로 진행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피드백을 드려서 그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진짜 내가 이 회사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발현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드리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오너십을 좀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의 조직 그리고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부분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그런 채용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 보시고 구성원들의 성장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채용하실 때 결국 회사도 발전하고 직원분들도 더 오래오래 리텐션 잘 되면서 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미숙한 강의였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